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폭스미술부 미술부장 폭스입니다. 오늘은 미술인체 해부학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굴의 골격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실적에 단순히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창밖을 열었더니 비가 오네요, 지렁이 3마리가 기억하네요 라는 식의 어떤 해골 대가리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는 골격을 그리지 않으시리라 봅니다. 머리뼈의 구조는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히 얼굴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모든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뇌가 들어있고 모든 신경들이 들어가 있고 눈, 코, 입 이렇게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이러한 감각기관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감각기관들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서 가장 효율적인 형태인 구라는 형태를 두상이 가지고 있죠. 각각의 감각기관들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눈구멍이라든지 콧구멍, 입, 그 다음에 귀 이런 식으로 구에서 뚫려져 있는 창의 모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기관이 머리뼈 모양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지금의 어떤 해골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인체는 어떤 부분보다 얼굴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체의 두상에 대해서는 해부학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주제로 또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두상은 그림에서와 같이 구에서 출발을 해서 우리가 턱의 위치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의 대략적인 형태를 그린 다음에 눈구멍을 사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턱을 연결하여서 그려나갑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렵지만 영상의 순서대로 몇 번 그려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얼굴의 골격을 그려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측면의 모양에서는 지금 정면의 모양에서 볼 때 원의 모양보다 뒤통수 쪽이 조금 더 뒤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인의 경우에는 이 앞뒤의 길이가 동양인보다 조금 더 길게 나가는 그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얼굴의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골격에 가벼운 명암들을 살짝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뼈의 명암은 얼굴의 기본적인 양감을 만들어내는 기준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근육이 들어가고 피부가 올라가더라도 근육의 형에 따라서 얼굴의 형태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골격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생길지가 결정이 나는 거죠. 사실 잘생기고 못생긴 거는 얼굴의 이 골격에 따라 가지고 벌써부터 결정이 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전적인 부분에서 나와지는 골격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턱을 깎는 사람들, 양악수술 이런 것들 하죠, 그죠? 골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친구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모지상주의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얼굴의 모양이 이렇게 다르듯이 골격의 모양도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광대뼈가 큰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턱뼈가 좀 갸름한 사람, 턱뼈가 좀 사각형인 사람 이런 식으로 골격의 모양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얼굴의 골격과 흐름을 정확하게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면 다음 단계인 근육을 붙여 나갈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명암을 잡아 나가는 부분에서 정확도가 아주 정교하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이 밝음과 어두움에 대한 부분들이 나중에 얼굴의 전체적인 볼륨감을 나타내는 단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보시면 훨씬 더 덩어리들을 잡아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보기에 얼굴의 골격은 전체적으로 두상이 단일한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두상은 많은 부분의 조각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통 신생아 때 얼굴의 뼈는 조각조각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머리뼈의 조각들이 조금씩 붙어 나가면서 전체적인 얼굴의 형태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기 때 부모님들이 왼쪽으로 눕혔다가 오른쪽으로 눕혔다가 이렇게 눈 굴리듯이 애를 대굴대굴 애들의 머리 두상이 예쁘게 하기 위해서 굴려 나가죠. 이렇게 굴려 나가다 보면 애들의 머리가 동그랗게 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마사지도 신생아 얼굴 마사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상은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먼저 그 명칭을 보면 눈구멍은 안화, 그리고 코뼈는 비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에서부터 윗이빨까지 있는 윗턱뼈를 우리가 상악골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턱에서 아랫이빨까지 쭉 연결하는 부분을 우리는 하악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윗턱뼈와 아랫턱뼈로 나누어져서 상악골, 하악골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악골 양측면으로 우리가 광대뼈라고 할 수 있는 광골이 붙어 있는데, 보통 이 광골에는 얼굴의 표정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제법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골의 뼈가 좀 튀어나와 있고 그게 근육들이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전자를 써서 이마뼈를 전두골, 그리고 측면을 측두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두골, 측두골식으로 머리가 위치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대뼈 옆으로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양쪽으로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광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은 후두골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져서 턱뼈하고 움직이는 근육들을 붙여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측면에서 보면 각 머리뼈의 경계를 보다 더 잘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경계에 따라서 뼈의 명칭을 다르게 부릅니다. 이 부분이 실제 사람을 그릴 때는 모발에 의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경계들을 알아두면 유식해 보입니다. 그래도 해부학 공부를 했고 복수미술부에서 해부학을 한번 들었는데, 얼굴 그린다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으면 조금 똑똑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먼저 앞쪽은 전두골이라고 하고요. 측면에 보이는 것은 정면에서 봤듯이 우리가 측두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의 중앙에 있다고 해서 뒤쪽 부분을 두정골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 뒤로 우리가 뒤통수 있죠? 뒤통수는 후두골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뒤통수야 이것보다 아이고 후두골아 이렇게 하면 조금 유식해 보일까요? 자, 그렇게 이제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반대쪽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결합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을 딱 결합되어진 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을 관상봉합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까지 갈라져 있냐면 사실은 상악골, 하악골, 비골 이런 부분들도 관상봉합이 이루어져서 다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두골과 측두골, 그 다음에 광골 사이에 연결해주는 접평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광골에서 후두골 쪽으로 연결하는 광대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악과 하악으로 연결되는 근육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씹는 근이 아주 힘이 강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물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광대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씹는 근이 가지는 힘은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디서 막 깨물어 줄 거야 하면 큰일 납니다. 막 잘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반측면 부분에서도 골격의 명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골, 광대뼈, 비골, 그리고 측두골, 전두골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위치에 있죠. 자, 광대활에서 턱까지의 사이에 있는 각을 우리가 하악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악각은 광대활과 턱 사이에서 꺾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각턱이라든지 턱이 갸름하다 이러면 이 하악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하악각의 부분은 나이에 따라서 각도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보통 유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노년기로 세 개로 나누었을 때, 이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하악각의 각이 조금 넓게 만들어져 있고요. 청년기에는 아무래도 이 각이 조금 좁아지면서 턱이 갸름하고 이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아기와 노년기의 각에 따라 가지고 사람의 각
나이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도 있는 부분이 이 하각의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측면에서 보면 귀 뒤쪽으로, 우리가 귀 뒤쪽으로 동그랗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유양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양돌기는 목과 연결하는 흉쇄유돌근을 붙여주는 지점입니다. 보통 뼈들에는 돌기, 상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보통 이런 부분들은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튀어나오거나 밀도가 좀 높은 부분을 돌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이것으로 얼굴의 골격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골격 위에 얼굴의 근육을 붙여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의 근육은 얼굴의 각 표정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얼굴 근육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표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해부학 강의는 보통 일주일에 1회씩은 꼭 업데이트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